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더 밀립니다. 분석해 주시죠. 네, 일단은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. 어제 분위기 그대로 좀 이어가고 있고요. 어제 미국 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섹터들이 상당히 좀 약했고요. 전체적으로 파월은 일단은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. 어느 시점이 되면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시장이 다시 또 미 국채 금리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sek터, 기술주 섹터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고요. 어제 현대기아차 아시다시피 배터리 보조금 못 받는 얘기 나온 이후에 또 자율주행 부분 분사하는 얘기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하락세가 이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대형주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라든지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 모비스도 좀 다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. 글로비스 마찬가지 만도까지도 좀 영향받고 있는 모습이고요. 중소형 자율주행 업체 몇 개 정도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시장 상당히 좀 약한 부분입니다.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음식료 섹터 일부가 지금 조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. 롯데칠성, 오리온, 농심 등 일부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전체 대부분의 섹터주들이 다 약한 모습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없는 상태고요. 뉴스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인데요. 효성그룹주는 살짝 조금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각계 전투 양상이 좀 일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나눠서 보겠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삼성 SDI를 비롯한 이런 2차전지 관련된 몇몇 종목군들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가장 먼저 좀 시선이 가는데요. 결국에는 예상했던 수순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시장의 타격은 좀 더 있어 보입니다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오집 보조금 못 받는다는 얘기 나왔었고요. 그다음에 그 차종도 21개 차종 이제 발표되는데 그 안에 현대기아차 없는 것도 확인됐습니다.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도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알던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현대차 최근 기아차의 상승세의 원동력이 EV였었는데 EV가 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.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현대기아차의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은 2분기 피크, 3, 4분기 약세다라는 시장의 뉘앙스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. 또 어제 또 이제 분사 얘기 있었죠. 자율주행 부분 분사해서 예전에 인수해놨던 포티투닷이랑 합병을 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. 사실 이 부분은 현대기아차에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당 그 부서가 크게 엄청나게 돈을 버는 부서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연구 개발하는 그 부서를 빼는 부분이라서 주가에는 사실 그닥 영향을 안 준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보시면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모비스라든지 그로비스라든지 이런 게 다 빠질 이유는 결국은 미국형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. 네, 이 부분이 방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와르르 내려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화신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 부분이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지 좀 해소가 되는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나와줘야 되겠는데요. 그러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고요. 대부분의 전기차 70% 이상이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그러죠. 결국은 메이드 인 USA 미국 것만 수혜를 볼 수 있는 법안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완공하는데도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의 갭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 좀 지금 부담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.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방식으로 다른 해결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태로는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강하게 달려왔던 부분에 엑셀레이터를 밟았던 부분이 놔지고 사실 또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주가가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현대기아차만 믿고 따라왔던 부품주들한테도 또 불편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제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답이 되겠습니다. 다만 현대기아차 좀 19만 원대 좀 잘 지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지가 못했던 부분이 현대차한테는 부담이겠고요. 기술적으로 분석해드린다면 여기 18만 4천 원, 5천 원 이 부분에 좀 지지력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지지가 된다라면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.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또 18만 원하고 19만 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수급 현황 좀 잘 살펴보시고 또 현대기아차의 움직임을 보면서 관련되어 있는 부품사들의 움직임까지도 같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.
반도체 IT 섹터 조정입니다. 오른 것도 없는데 조정 받을 땐 또 꼬박꼬박 이렇게 약세 흐름을 나타내니까 들고 계신 분들 한숨이 더욱더 깊어집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뭐 일단 반도체 IT 섹터도 조정이고요. 오늘 2차전지 셀업체들도 같이 조정입니다. 앞에서 못 봐드렸는데 어제부터 셀업체들도 좀 약세였었죠. 다 같이 좀 연동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. 반도체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역시 좀 빠졌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 표명되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동안 뭐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던 IT 섹터 전반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부 종목들은 좀 강세입니다.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이전 문제가 좀 있는 상태라서 뭐 강한 흐름 좀 보실 수가 있겠고, 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또 제3자 유증으로 삼성에 투자 받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오늘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, 전반적으로 좀 약하다. 지금 삼성전자는 살짝 플러스권에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 좀 약세 속에서 대체로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다만 지금 보시면 해성 DS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일정 부분 뭔가 확실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. 대덕전자도 그렇고요. 지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, 상대적으로 좀 소부장 섹터주들 안에서 좀 중소형주 코스닥 쪽이 좀 약한 모습이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전체적으로 2차 전지도 같이 봐드린다라면은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. 약간 포스코 케미칼이랑 LNF 요거 두 개가 강세 보이는 이유는 뭐 약간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,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좀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. 셀 업체들은 좀 약세 보이고 있어서 대형 셀 업체들은 조금 흐름 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, 뭐 삼성 SDI 같이 좀 대형 업체들은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조정폭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IT 섹터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탈피하고 또 하반기 또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감, 지금 사실 보면 LG나 삼성도 지금 계속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. 반도체 쪽 섹터는 뭐 결국은 미국 쪽의 반도체 지수 조정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뷰 전망치,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변화를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,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우량주 섹터, 우량주들은 좀 선별된 투자는 반드시 지금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. 강한 쪽도 보겠습니다. 오늘 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. 좀 전에 현대차그룹 관련된 자율주행 이슈도 설명을 살짝 해주셨는데요. 자율주행 관련주 향후의 움직임 어떨까요? 사실 뭐 장 초반에 좀 많이 강했었습니다만 다시 또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죠. 일부 종목들이 좀 강했었는데요. 지금 중소형주들 다시 또 살짝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좀 상승폭 좀 미진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아까 인포뱅크라든지 뭐 그 외에는 다른 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, 뭐 최근에 보시면 뭐 칩스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, 텔레칩스 이런 것들도 살짝 플러스 났었다가 지금 다시 또 약간 약해지는 모습들에서 좀 변동성 생겨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뭐 지금 어저께 현대와 관련되어 있는 그 자율주행 그 분사하는 그 이슈 때문에 좀 이쪽이 좀 센 것 같기도 하고요.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으로 뭐 강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부 중소형주들의 변화는 좀 이렇게 뭐 기존의 뭐 무증이라든지 이런 거 이슈로 오른 거 말고는 뭐 모트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, 그런 부분 외에는 지금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데, 최근에 뭐 MC넥스도 좀 올라오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. 카메라 쪽 관련해서는 본다라면은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 뭐 사실 뭐 라이다 기술로 하면 만도도 좋은데 만도도 지금 같이 빠지고 있죠, 현대차 때문에. 그래서 일정 부분 중소형주 단에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도 역시 이쪽도 낙폭과대 일환으로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됐다라는 점으로 일단은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는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.